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 속에 살아있는 기생충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기생충은 보통 우리가 장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뇌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갈 기생충이 있어요? 정말 뭐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뇌에 기생충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진이 뇌 속에서 꺼낸 살아있는 기생충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 근데 되게 실 같고 엄청 기네요. 근데 저게 우리 어렸을 때 그 뒤로 쭉 빼던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맞아. 근데 저런 게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한동안 없어진 줄 알고 저희 약도 안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게 머리 안에 뇌 속에 있다는 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살아서 꿈틀꿈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두통과 구토가 심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MRI 찍었더니 뇌종양을 의심받았어요. 아, 예.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돼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7개월 뒤에 극심한 두통과 전신 발작으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MRI를 다시 찍어봤더니 희한하게도 종양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료진이 눈치를 챕니다. 아, 이 뇌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이거 여기는 애가 어떻게 뭘 타고 올라가 줄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우리가 보통 기생충은 다 장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점막을 뚫고 밖으로 그냥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몸속으로요. 그다음에 우리 혈관을 타고도 올라가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뇌까지 가지 않았나. 이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두개골을 열어갖고요, 뇌 속에 있는 기생충을 꺼내야 됩니다. 아, 근데 선생님 이게 구충제 먹으면 이게 다 안에서 우리가 다 뒤로 뺐듯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구충제를 복용을 하면 기생충을 다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구충제로 치료할 수 있는 그 기생충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우리 위장관에 살고 있는 뭐 유충,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정도가 구충제를 복용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대 여성의 뇌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스파르가눔 유충인데요. 위장관에서 벗어나서 간이나 폐 그리고 뭐 뇌로까지 이동을 한 이런 기생충은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이 외부 요인 말고 몸속에 쌓여서 건강을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3대 중증 질환 막는 법. 만성 피로를 잡아라. 모든 것의 시작은 피로. 제가 피로하다는 거를 무시했어요. 암 2기 진단이 나왔어요. 재발이 돼서 3차 수술을 했어요. 암까지라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믿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피로감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말린 고추 그래. 고춧가루 고춧가루인데. 염증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만성피로 어떻게 잡아요? 리모컨 하나로 척추 S라인 살리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피로가 풀려요? 만성 피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허리 힘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아, 시원하다. 피로와 통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필요하죠. 만성피로 어떻게 잡아요? 또 잡았다 한들 걔가 완전히 사라지냐고. 그리고 많이 피로한 삶을 사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주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아주 집에 가는 게 무서워요. 아내분들의 집사람 같은 경우는 관계없겠지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양말은 양말대로 왜 뒤집었냐. 예. 그냥 하면 저 옷 저기 저 빨래통이 저긴데 왜 저기다 안 갖다 놨냐. 아직 그런 얘기를 듣고 사세요. 어? 아니 그게 지금도 비일비재해. 우리는 팬티 따로 빠는데 팬티에 양말 한 짝이 딱 들어가 있어.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피로를 풀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피곤하다는 근데 이게 거죠? 더 피곤해. 근데 이게 3대 중증 질환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네, 이 3대 중증 질환에 관련이 있는데요. 자, 피로와 관련된 3대 중증 질환, 바로 당뇨, 암, 뇌졸중입니다. 아. 암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피로하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단 거 많이 먹는 거고 이거 지금 뇌졸중은 혈관 문제인데
요 두 가지는 왜 피로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피로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몸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젖산이라던가 황산, 프리라디칼 같은 피로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피로 물질이 쌓이면 단순히 그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넘치게 되면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로 물질이 활성산소와 만나면은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정상 세포를 막 공격을 하니 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더해서 뇌혈관을 공격하게 되면 이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피로는 사실 좀 자고 일어나서 좀 하면 좀 풀린다거나 금방 좀 쉬면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지 않나? 쉬면 된다. 네. 그럴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또 쉰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진 않잖아요. 8시간, 9시간, 10시간 자더라도 피로는 안 풀리고 수면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래서 피로는요, 사실은요, 그냥 단순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피로는 질병이에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피로가 질병이라면 제가 회사 다닌다면 병가를 냅니다. 제가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야? 피로입니다. 이러면 쉬게나 이러냐고요. 안 하지. 안 하지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쳐다볼 걸. 우리는 그냥 피로는 증상이고 쉬라는 사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일반 피로 정도는 이제 병이 아닌데 저희도 이제 기준이 6개월간 지속이 되는 이라는 단서가 일단 있어야 되고 통증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1988년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질병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G93.3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피로를 단순히 해소하는 차원이 아닌 병적 피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을 판별하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4가지 증상을 알려드릴 겁니다.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실게요. 첫 번째는요, 건망증이 자꾸 집중력이 자꾸 떨어진다. 아이고. 이게 당연히 있지. 당연하지. 네, 두 번째는 관절 부위라던가 통증이 자꾸 느껴진다. 관절 느껴지죠. 관절이 느껴져요. 붓는다. 그리고 세 번째, 두통이 잦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다. 더 피곤해. 더 피곤해. 자고 일어나. 피곤하진 않아도 아주 푹 잔 느낌은 없어요. 다들 지금 이만기 씨 저 3개, 저 3개, 네. 오영실 씨 두 저도 개. 3개. 2개. 고소영 씨 세 개? 3개예요? 저는 관절이 딱 아프나? 봤는데 관절 빼고 저는 다 해당됐어요. 네. 이 4개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될 때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와 암, 뇌졸중 이 모두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 피로 뿌리 뽑는 3스텝 준비했습니다. 자, 1단계 방법은 오늘의 엄지 황인철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피곤하면 뭘 챙겨 드시나요? 커피요. 진하게 해가지고 커피 먹어서 잠 싹 깨고. 나는 소고기 한 건 딱 먹고 나면 그냥 또 피로가 싹 날아가고. 그럼 뭐 민물 매운탕 이런 거 있잖아. 나는 탕 같은 거 먹으면 그렇게 삼계탕, 좋더라고요. 백숙 이런 거. 뭐 우리가 단백질을 또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나이니까.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피로가 쌓이는 이유는요, 의외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요, 피로 물질을 많이 만드는 이것을 자주 먹지 마라인데요. 어떤 건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만성 피로 잡는 1단계 방법. 보양식 자주 먹지 마라. 아니,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이게 피로하거나 좀 이거. 기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소고기고. 보양식 먹잖아요. 네, 추어탕 먹고. 추어탕 먹고 뭐 장어 먹고 네, 삼계탕. 삼계탕에 이런 거 백숙하고 먹잖아요. 보양식에는 뭐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보신 할 수 있죠. 근데요, 대부분의 보양식에는요, 피로 물질을 만드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 정체는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양식을 먹는다, 그러면 1인분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다 어머, 이거 나는- 뚜껑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 심각한 게 추어탕이야, 추어탕. 저게 한 끼예요.
1인 기준에. 근데 국물에 많이 녹여 있기는 하지만 아 근데 백숙에 삼계탕에 싱겁게 먹으면 되잖아요. 싱겁게 먹으면 되잖아. 물 좀 타고 막 우린 그렇지. 그러는데. 소금을 많이 넣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보양식이 대부분 국물류가 많은데 육수를 내는 재료나 아니면 건더기로 들어가는 재료에서 나트륨 성분이 우러나오고요. 국물 음식은 우리가 오래 끓이잖아요. 이 국물이 졸아들면서 나트륨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물류 보양식을 드실 때는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트륨도 적고 피로 물질도 안 생기는 그런 보양식이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분이 한때 만성 피로를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방치했다가 12년 전에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얻게 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의 사진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나연 씨입니다. 59세. 어머. 투병 당시의 모습이에요. 예. 머리까지 다 머리를 다 깎았구나. 깎으셨고요. 가벼운 병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이제 만성 피로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건강을 크게 잃으셨던 이분,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만의 보양식으로 만성 피로를 싹 해결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이 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스트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어머. 이분이 좀 전에 그분이에요? 저분이에요? 커플 스타일을. 야. 누가 아팠던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노진스테죠. 그죠. 59세야. 10년은 젊어 보이네. 힘이 넘치세요. 이게 아침 하루 루틴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댄스 한 번씩 해줘요. 네, 그럼 몸이 확 풀려요. 이야. 춤을 좋아하시나 보다. 아, 우리 고선영 씨가 저런 거 엄청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분한테 배워야겠다. 예전에는 제가 뭐 5발자국 걷기도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 마당에서 일하고 춤추고 뭐 이렇게 즐기고 한 것도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제가 굉장한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잠을 하루에 한 3-4시간, 못 잔 날은 1-2시간 자고 나간 날도 있었어요. (2년) 전서부터 굉장히 피로하고 눈도 빨개지고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쓰리고 근육통도 늘 있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뭐 요즘 현대인들이 누구나 다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바쁘기도 했지만 피로한 거 가지고 병원을 찾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억지로 견디려고 하고. 네. 필요하니까 또 운동할 수도 없고. 공부할 때도 피로하고 또 일을 할 때도 피로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워낙 피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2013년 10월인가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막 정말 콕콕 찌르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가슴이 아프셨구나. 통증이 있었나 봐요. 너무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암 2기 진단이 나왔어요. 유방암 2기 진단이. 암까지라고? 유방암 2기. 아유, 이거 청천벽력이죠. 아직 너무 젊은 나이신데, 그죠? 항암이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 힘든 치료를 거의 1년 동안 거의 다 했어요.
얼마나 또 그 과정들은 힘듭니까? 고통스럽고. 그렇게 치료를 다 하고 났는데 또 2016년에 림프로 재발이 돼서 또 2차 수술을 했고. 아니, 이 재발이 됐어요. 그거를 또 다 겪고 있는데 또 재발이 됐대요. 또 재발이 됐대요. 3번이나. 이건 진짜 너무 안 좋은 건데. 그럼 사람 몸이 견딜 수가 없지. 하늘도 원망스럽고 제가 하늘에다가도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되냐? 제가 막 진짜 소리까지 질렀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항암은 진짜 힘들죠. 견디기가. 진짜 3번이나. 제가 피로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큰 병까지 오고 큰 병도 3번씩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성피로가 아까 그 3대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강나연 씨가 딱 해당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피로를 좀 가볍게 여겼다가 이제 암까지 겪으셨는데 이런 케이스가 좀 흔한가요? 어때요, 선생님들? 근데 제 환자 중에는 되게 놀라웠던 게 한 1년 넘게 계속 피로를 느끼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 근데 계속 만성 피로 있고 설사하고 장이 부글부글하고 계속 불편하셨는데 대장암 3기로. 3기야. 아휴. 그러니까 피로가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가 굉장히 유용한 게요. 정말 피곤한데 이게 피곤함이 안 풀린다 그러면 바로 그냥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뭘 드시고 또 좋아지셨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순두부찌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시는데. 어머, 고춧가루를 모르게 많이 넣어. 너무 왜 저렇게 많이 넣어? 넣는다. 너무 칼칼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이거 고춧가루 아니에요. 저기 뭐야? 고춧가루 같이 생겼는데. 고추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말린 고추 그래. 고춧가루 고춧가루인데. 같은데? 아니 더 매운 거 아니에요 저거? 이게 토마토예요. 이게? 토마토? 토마토 같이 안 보이는데? 아까 그게 이 토마토 말린 가루예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지?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게 토마토라고 해서 계속 토마토를 먹었는데 조미료처럼 음식에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갈아서 조미료처럼 음식에 많이 넣어 먹고 있어요. 똑똑하시다. 저거 어떻게 말리는 거예요? 네, 먼저 토마토를 얇게 썰어요. 저는 큰 토마토 사놓은 게 많아서 큰 토마토를 쓰는데 방울토마토도 괜찮아요. 토마토는 다 괜찮아요. 건조기에 12시간 정도 건조. 직접 말리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야.
야,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토마토 가루. 토마토가 특히 염증과 독소를 줄여주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이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우리 토마토를 말려서 가루를 내서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더 농축이 되니까 이 적은 양으로도 이 라이코펜과 티아민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밥할 때 저걸 넣는다고? 아니 토마토가 또 안에 딱 하니 들어가 있어. 아,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를 넣어서 밥을 지어 보니까 식감도 좋고 들큰한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토마토 밥을 먹어요. 토마토 밥. 와, 특이하다. 근데 색깔도 이뻐요. 와, 밥상이 엄청 건강해 보인다. 저 토마토 밥 맛이 궁금해요. 새콤달콤하려나? 맛이 달짝지근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확실히 먹고 나서는 피로감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몸이 좀 개운한 것 같아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게 되면은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사례자분이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을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이는 또 조리법을 하셨는데 바로 맨 끝에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한 스푼 넣으셨어요. 자,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을 첨가하게 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토마토를 제대로 활용한 조리법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조금 푸석푸석 부을 때 있잖아요. 토마토 그냥 자른 다음에 그릇에 놓고 올리브유를 전 듬뿍 넣어요. 그다음에 렌즈에 넣고 1분에 돌리면은요. 토마토 딱 스프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드시고 나면은 붓기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럼 혹시 토마토 섭취할 때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근데 이게 또 과다 섭취하게 되면 배 아픈 사람하고 또 설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루에는 한두 개 정도 매일 먹는 건 도움이 되지만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나면 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산 과다가 있는 사람들은 식사 이후에 드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발가락에 또 저렇게 거시네.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지금 몸에 쌓인 피로 푸는 중이에요. 엄지 발가락만 풀어도 피로가 쉽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 엄지 발가락을 지압하면 진짜 피로가 풀려요? 근데 이 사례자분이 고무줄을 걸었던 그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공간, 거기가 바로 간의 경락이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부분을 조금 누르거나 자극을 시켜주게 되면은 간 기능의 활성이 좋아지게 되니까 피로물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엄지발가락이 실제로 이제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잃게 되면은 나머지 발가락으로 체중을 싣게 되기 때문에 발바닥에 굳은 살 생기고요.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로. 발로 어떻게 하는데? 먼저 다리를 11자로 쭉 뻗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양쪽 엄지발가락에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발꿈치를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발을 45도 각도로 양쪽을 벌려주셔요. 몸이 피로하다고 느낄 때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자기 전에는 꼭 한 3분씩은 하고 자요. 피로가 이렇게 큰 병을
갖게 되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하면서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미모뿐만 아니라 건강, 젊음을 다시 찾으셨으니 참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만성 피로를 뿌리 뽑는 3스텝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재활과학 박사이시죠? 정주호 선생님과 함께 2단계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이곳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어디일까요? 기둥. 저는 목 같아요, 목. 뭐? 네, 저는 피곤하면 목부터 아프더라고요. 목도 찌뿌둥해지고. 아니 뭐 하체 이런 거 나는 아니에요? 이 다리 하체? 쪽에 있는 이게 좀 허벅지 쪽 발, 뼈. 발. 허벅지 뼈.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곳, 정답을 공개합니다. 만성 피로 잡는 2단계, 척추 S라인을 살려라입니다. 척추. S라인. 척추는 전체적으로 S자 모양이에요. 네. 일직선이 아니고요. 바로 S자로 배열된 이유인데요. 점프했을 때나 운동했을 때 디스크의 완충작용을 돕고 각 뼈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S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만기 씨가 네. 모래판에서 상대 선수를 이렇게 뒤집어서 천하장사 되셨잖아요. 얘기할 때. 바로 척추 S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척추의 S라인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신을 차리면 꽂아지는데 내가 평소 때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내 원래 척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척추가요. S라인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에 힘을 딱 주세요. 내밀지 마시고 딱 준 상태에서 살짝 만세를 한 상태에서 올리는 건데요. 쭉 올렸을 때 양손이 귀를 넘어서 이렇게 귀 옆을 스치듯이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어우, 이거 쉽지 않은데? 어우, 땡겨요. 어렵네요. 네. 네. 좀 넘어가요. 귀가 완전히 보이면은요 척추 S라인이 잘 유지돼가지고 만성 피로가 없는 상태이고요. 팔이 다 올라가지 않고 얼굴 부위까지만 올라가면은 이미 벌써 척추 라인이 무너진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신호를 척수로 보냅니다. 척추 안에 있는 그 신경 척수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등을 굳게 만드는 뜻이에요. 등이 굳으면 근육이 담당하고 있는 거기 신경도 같이 망가지게 되면서 우리 장기도 결국 혼란이 오게 되고 장기도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척추를 좀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유지한다면 만성 피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만성 피로 뿌리도 뽑고 또 병도 예방하려면 이 척추 S라인을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네, 간단한 동작으로 척추 S라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리모컨 하나로 척추 S라인 살리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리모컨은 TV 켤 때만 써봤는데 어떻게 이걸로 척추 S라인을 살릴 수 있어요? 보통 리모컨이 핸드폰 정도 무게잖아요. 잡았을 때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뭐 손목이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길이도 적당하고 무게도 적당한 거예요. 일단 손으로 리모컨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요. 자, 먼저 리모컨 끝을 운전대 잡듯이 한번 양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굽혀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바로 리모컨을 든 상태로 뒤로 뻗어줍니다. 이때 뒤로 반원을 그리면서 뻗어주는데 시선은 정면을 봐주세요. 무릎이 돌아가거나 골반이 돌리면 사실 이거는 허리와 등 쪽하고 연관이 없죠. 무릎을 정면 상태에서 버티시고요. 골반도 딱 정지된 상태. 이 상태에서 리모컨을 잡고서 팔만 돌리는 방향으로 가셔야지만이 척추 S라인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되겠죠. 이번엔 천천히 반대 손으로 옮긴 다음에 번갈아서 진행하는데요. 정지. 자, 이 동작은 끊임없이 허리를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비틀면서 S라인을 자극하는 자세인데 등과 허리, 척추 기립근까지 자극이 됩니다. 10번씩 3세트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뻐근하면서 시원해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진짜 쭉 막 늘어났다가
엄청 그렇게 자세가 바로 서지는 것 같은 기분? 등 팔이랑 그 등 뒤쪽 있잖아요. 여기가 시원해지면 좀 유연해진 느낌도 지금 많이 나요.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경추까지 포함해서, 우리 목이죠? 경추까지 포함해서 척추 S라인을 살리는 운동을 해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리모컨의 양쪽 끝을 한번 운전대처럼 잡아보세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우리 핸들을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보면서 상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일단 우리가 왼쪽으로 좌회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아, 이렇게. 요것도.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이번에 우회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원하다. 어깨와 상체, 허리, 몸통 그리고 우와. 목까지도 같이 기울이시는 거예요. 들여 마셨다가 옆구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겨드랑이하고 옆구리하고 허리까지가 쭉쭉 늘어나요. 여기 옆구리 자극이 진짜 많이 와요. 와. 네, 이 한의학에서도 이 척추와 피로의 관계를 비슷한 기전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깨와 등에 담이 자꾸 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노폐물들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걸 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로물질이 잘 쌓이니까 목이 항상 뻐근하고 어깨와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으로 척추 S라인을 잘 살리면서 피로와 통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질환을 좀 갖고 있는 분들, 뭐 디스크가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거 따라해도 괜찮습니까? 기본적으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요, 좌우 허리 운동보다 위험한 것이 사실 전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옆으로 하는 스트레칭 운동은 그런 체중 부하를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허리의 힘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현대인의 숙명처럼 여겨지는 만성 피로. 하지만 무심코 방치했다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데 만성 피로는 몸속 피로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우울증이나 집중력 저하, 근육 통과 같은 신체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만성 피로를 방치하게 되면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정지에 의한 돌연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대표적인 피로 물질로는 근육의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 뇌 호흡 중추를 자극해 과호흡을 유발하는 암모니아, 에너지 대사를 느리게 만들어 피로감을 높이는 활성산소. 이들이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축적된다면 결국 신체 기능의 마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그렇다면 정확한 만성 피로의 증상은 무엇일까? 그래서 준비했다. 닥터의 선택, 극과 극. 오늘의 닥터, 박성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찜질방에 놀러온 나건강 씨. 야,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치, 오길 잘했다, 그치? 오랜만에 수다 산매경에 빠졌다. 그런데 그때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조는 한 친구. 야, 너 어제 잠 못 잤어? 왜 이렇게 졸고 있어? 또 졸았어? 어제 12시 전부터 잤는데 왜 이렇게 자도 계속 졸리냐? 야, 요즘 엉덩이만 되면 계속 자. 저번에 나랑 영화관 갔는데 그때도 졸더라니까? 너 그거 만성 피로야. 아유, 8시가 내일이 축제인데 무슨 만성 피로야. 밤에 푹 잤음에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졸린 증상, 만성 피로일까 아닐까? 과연 닥터의 선택은? 밤에 푹 잤는데도 낮 동안 꾸벅꾸벅 졸린 증상, 만성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만성 피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잠을 자는 과다 수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졸음이 쏟아지기보다는 단순 피로감과 무기력감, 어깨 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 과다 수면증은 피로감보다는 졸음을 호소하는 수면 장애의 일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후 졸리는 식곤증이나 충곤증 역시 만성 피로가 아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성 피로 증상. 쏟아지는 졸음보다는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극심한 무력감에 주목하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왠지 모르게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나건강 씨. 결국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마는데 꼭 다쳤어? 야 너무 아파. 나건강 씨의 다리가 불편한 이유는 뭘까? 우리 며칠 전에 산에 갔었잖아. 4일 전 완연해진 봄을 만끽하기 위해 동네 뒷산을 오른 세 사람. 빨리 와. 그날 이후로 근육통에 나 여기 팔다리가 다 아프고. 니들 괜찮아? 야, 우린 진작에 풀렸지. 봐봐, 얼마나 좋네. 봐봐. 아이고, 얘는 근육통이 늦게 풀렸다.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아이고. 4일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근육통. 단순 근육통일까? 과연 닥터의 선택은? 운동 후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근육통이 동반되는 것은 정상적인 신체 반응인데요. 하지만 운동 후 개운하지 않고 자꾸만 눕고 싶은 권태감이 하루 이상 지속되고 근육통이 4일 이상 간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만성 피로입니다. 만성 피로로 인해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산이 이틀 내에 배출되지 않고 근육 내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통이 비교적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만성 피로 증상. 운동 후 4일 이상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를 의심하라.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 쌓이고 있는 피로 물질. 그런데 만성 피로가 누적되면 특히 위험한 기관들이 있다는데. 피로가 쌓이면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장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눈이고요. 그 다음에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 그리고 면역을 담당하는 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속에 과도하게 쌓인 피로 물질은 눈을 공격해 시력을 떨어뜨리고, 신장을 공격해 결석을 만들고, 장을 공격해 장염과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 때문에 몸속 피로 물질을 잘 배출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렇다면 피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는 무엇일까?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울산으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김지연 씨 되시나요? 네, 제가 김지연입니다. 천연 피로해소제의 정체를 알려줄 김지연 씨. 그녀가 가꾼 텃밭에는 밥상이 단골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 텃밭에 천연 피로해소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여기 있는 식재료들 중에 만성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있어요? 네, 지금은 없고요. 작년에 수확했는 걸 이제 보관했고 먹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씨를 뿌릴 거예요. 천연 피로해소제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데, 바스라진 낙엽처럼 보이는 이 씨앗, 대체 무엇의 씨앗일까? 바로 당근입니다. 몸속 피로물질을 배출해줄 천연 피로해소제가 당근이다? 산뜻한 주홍빛과 풍부한 영양으로 식탁 위에서 빠지지 않는 국민 채소 당근.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아 시력 개선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당근을 인삼에 버금가는 약재로 여기며 당근 뿌리는 해독에, 씨는 부종에, 잎은 수족냉증 치료에 사용해왔다. 당근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고 피로 회복 비타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타민 B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고 신체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피로해소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비타민 B군. 당근에는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만성 피로 해소에 특히 도움이 되는 티아민과 리보플라빈,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었다. 때문에 김지연 씨가 만든 밥상에는 당근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데, 그녀가 이처럼 당근과 사랑에 빠지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제가 20대 후반에 좀 피로도 많이 느끼고 뭘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근육통도 있고 이래서 병원 가보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이물질이 생겨서 6시간 동안 수술을 했었어요. 그녀가 만성 피로 해소와 신장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다는 당근 반찬을 꺼내 보이는데,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내든 건 자주색 액체? 어찌된 영문일까? 자색 당근 피클을 담아 먹고 있어요. 신장에 피로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당근 중에도 자색 당근이 영양분이 더 많고 신장이 좋다 해서 피로를 위해서 이걸 먹고 있어요. 그녀가 신장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자색 당근이었던 것. 자색 당근에는 신장에 쌓인 피로물질 암모니아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보다 약 2.4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신장의 피로물질을 제거하면 신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신장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만성 피로에 공격당하는 신장 건강을 위해선 자색 당근을 섭취하라. 자색 당근 피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껍질이 있는 상태로 동그랗게 썰어준 다음 미리 소독해둔 유리병에 담아준다. 그리고 물 1컵과 식초 1컵, 비정제 설탕 반 컵을 넣고 한 소끔 끓여 절임물을 만들어준다. 한 김 식힌 절임물을 자색 당근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 뚜껑을 덮은 다음 거꾸로 세워 하루 정도 숙성하면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신장 건강에도 좋은 자색 당근 피클이 완성된다. 자신은 물론 가족의 만성 피로 해소에 당근을 활용하고 있는 김지연 씨. 노트북 많이 하면은 눈도 건조하고 충혈될 건데 피곤하고 간식 먹고 해. 아들을 위한 간식 쟁반이 온통 주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들이 컴퓨터도 오래 하고 이제 핸드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에 피로를 너무 많이 느껴서 당근으로 간식을 챙겨주고 있어요. 당근을 말려 만든 당근칩은 물론 당근으로 잼을 만들어 아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는데, 조금은 생소한 당근잼, 그 맛은 어떨까? 일반 잼처럼 너무 달지도 않고 당근 주스 맛 나는 것처럼 맛있어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 눈에 피로가 쌓인 아들을 위해 일반 주황색 당근을 활용하고 있는 김지연 씨. 당근이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일반 당근에 풍부하게 든 루테인과 리코펜 성분은 눈 점막의 면역력을 높여 눈을 보호하고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눈에 쌓인 피로물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 피로에 공격당하는 눈 건강을 위해선 일반 당근을 섭취하라. 눈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당근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당근을 믹서에 넣고 갈아준 뒤 냄비에 물 1컵과 간당근 1컵, 올리고당 반 컵을 넣어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준다. 이제 끝났나 싶었던 그때 호들을 으깨기 시작하는 김지연 씨. 당근잼 만들 때 마지막에 호두를 으깨서 넣으면은 영양 흡수가 잘 되고요. 호두에 비타민 E가 많아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당근잼에 으깬 호두를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피로를 해소하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당근잼이 완성된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일반 당근, 신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색 당근, 만성 피로에 취약한 또 다른 기관인 대장의 피로를 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만성 피로로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으로 들어온 영양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독소로 바뀌어 장점막을 공격하게 되는데,
장내 염증과 대장 용종 등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만성 피로를 해소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당근을 소문하던 제작진. 수상한 당근에 관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 당근인데 고구마 맛이 난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달려간 곳은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산물들이 박스채 쌓여 있었는데 이 중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당근이 있는 것일까? 사장님, 그 고구마 맛이 나고 감자 같은 식감을 가진 당근이 있다던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고구마면 고구마고 감자면 감자지 무슨 그런 당근이 있어요? 온 시장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누비며 장 건강에 좋은 당근을 추적해 나가는데 뭘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돼? 이제 옆집에 가시면 옆 가게요? 예, 옆.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램벤 청기누설팀에서 나왔는데요. 고구마 같은 맛에 감자 같은 식감을 가진 당근이 혹시 여기 있나요? 네,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저희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마침 그걸 만든 걸 먹으려고 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대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당근으로 만들었다는 경단의 맛을 보는 제작진. 정말 고구마 맛이 나는 것일까? 이거 진짜 고구마 같은데 이게 당근이라고요? 네,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드디어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당근이 공개되는 순간. 이게 하얀 당근이라고 하는 파슬립이에요. 그런데 당근이 하얗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당근, 설탕 당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파슬립이고요. 일반 당근보다 당도가 매우 높고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한 10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요즘 정말 핫해요, 핫. 실제 뛰어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얀 당근. 특이한 색깔 때문에 파스님이란 이름보단 하얀 당근으로 더 유명한 채소인데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재배돼 왔으며 익히면 포슬포슬해지는 식감 때문에 감자처럼 스프를 끓이거나 굽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어 왔다. 실제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채소라고 밝히기도 한 하얀 당근. 그렇다면 하얀 당근이 만성 피로 해소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식재료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얀 당근에도 역시 피로 해소에 좋은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2는 일반 당근에 비해 하얀 당근에 무려 3.5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을 예방하는 물질인 폴리아세틸렌 성분이 하얀 당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를 통해 당근 속에 든 폴리아세틸렌 성분이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하얀 당근엔 일반 당근의 약 2.3배나 되는 폴리아세틸렌 성분이 들어있었다.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당근, 하얀 당근. 그렇다면 대장 건강을 위해선 하얀 당근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김복태 사장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하얀 당근을 섭취해온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소개를 부탁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MBN 청기누설팀에서 하얀 당근 드시고 장 건강에 좋아지신 분을 찾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나 전화 드렸어요. 소개를 시켜줘도 될까요? 예, 그래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됐나요? 그게 예, 찾아오셔도 된대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달음에 달려간 제작진. 하얀 당근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자는 어떤 모습일까?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사팀에서 나왔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 오셨어요? 진짜 올 줄 몰랐는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얀 당근으로 장 건강을 지켰다는 오늘의 주인공 여귀순 씨. 손자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데. 장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힘드셨다는데. 네,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아유, 내가 다시 이 녀석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을지 진짜 그때는 암담했었어요. 손자를 다시 보지 못할 거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던 여귀순 씨. 과거 그녀의 장 건강은 얼마나 안 좋았던 것일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려고.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무기력해진다고 하나? 3개월 정도 됐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6kg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어요.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인 만성 피로를 무시하고 방치하던 어느 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화장실을 가봤는데 어머 이상해요. 변을 보는데 자꾸 선홍색 피가 자꾸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보게 됐는데 직장암이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직장암 진단. 암세포가 퍼진 직장의 일부를 잘라내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장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일을 하다가도 피곤하거나 피로를 느끼면 무조건 쉬어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꼭 운동을 해요. 덕분에 2달 전 받은 정기검진에서 장 건강에 이상 없다는 기분 좋은 결과를 듣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의 장 건강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하얀 당근이었다. 그런데 신문지에 돌돌 말아 보관하고 있는 하얀 당근. 대체 무슨 이유인 것일까? 하얀 당근은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발암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수분이 닿지 않게 이렇게 신문에 싸서 실온에 보관하는 거예요. 하얀 당근을 냉장 보관하면 안 된다? 하얀 당근은 일반 당근보다 녹말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감자와 마찬가지로 저온에 보관할 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얀 당근은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귀순 씨는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직장암 재발 방지를 위해 하얀 당근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저는 이 하얀 당근 껍질에도 대장암 예방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껍질째 사용하고 있어요. 깨끗이 씻은 하얀 당근은 껍질째 깍둑 설기를 해서 준비해둔다. 그리고는 갑자기 쌀을 꺼내는 여귀순 씨. 밥 하시려고요? 네. 이게 흰쌀은 장 건강에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흑미랑 같이 섞어서 할 거예요. 하얀 당근과 대장암 세포를 억제하는 셀레늄 성분이 들어있는 흑미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그녀만의 비법이었다.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하얀 당근밥을 짓기 위해선 흰쌀과 흑미를 1:1로 섞은 다음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밥물을 넣어주면 되는데, 하얀 당근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보통 밥 지을 때보다 물을 3분의 2 정도만요. 그렇게만 잡으면 돼요. 이제 약 30분 정도 쌀을 불려준 뒤 손질한 하얀 당근을 얹고 밥을 지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얀 당근을 익혀서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파괴는 없는 것일까? 하얀 당근에 든 대장암 예방 성분인
폴리아세틸렌 성분은 당근의 단단한 섬유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을 익히게 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소화 흡수가 잘 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폴리아세틸렌 성분 역시 가열할 경우 체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돼서 만성 피로 해소와 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하얀 당근밥. 어머니 이번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하얀 당근으로 밥을 했잖아요. 이제는 하얀 당근으로 반찬을 해볼 거예요. 이 하얀 당근 볶음을 할 건데요. 이 볶음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뭐예요? 바로 멸종이에요. 만성 피로 해소와 장 건강을 위한 하얀 당근 볶음. 먼저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깍둑 설기한 하얀 당근을 넣어 볶다가 물 한 컵을 넣어준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 당근 볶음에 다시마를 넣는다? 어머니 네. 다시마를 왜 넣으시는 거예요? 아, 네. 이 다시마를 넣으면은 끓는 점을 낮춰줘서 속까지 빨리 익어요. 다시마 속 염분이 끓는 점을 낮춰줘 속까지 고루 익게 하고 감칠맛을 높여준다고 한다. 이제 분량대로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 뒤 적당한 크기로 썬 마늘종과 양념장을 넣고 잘 섞이도록 저어가며 한 번 더 볶아주면 만성 피로는 풀고 장 건강은 높여주는 하얀 당근 볶음이 완성된다. 하얀 당근과 마늘종은 장 건강을 상승시켜주는 좋은 궁합인데요. 이 둘을 함께 먹을 경우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장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잠깐 쉬는 시간. 막간을 이용해 주방 정리에 나선 여기순 씨. 제작진 역시 두 팔 걷고 나섰는데 아니. 다 했어요. 어휴, 무슨 말씀을 이 귀한 걸 왜 버려요? 쓰고 남은 하얀 당근의 끝부분이 귀한 것이다. 이 귀한 거를 버리다니요. 무슨... 내가 맛있는 간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얀 당근 끝부분은 손가락 굵기로 길게 썬다. 그런 다음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가지런히 올리고 구워주면 되는데 중불에서 약 7분 후 하얀 당근 표면이 노릇노릇해지면 적당히 익은 상태. 여기에 하얀 당근 속 영양 성분의 흡수를 높여주는 파슬리 가루를 뿌려 마무리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간식 하얀 당근 스틱 완성. 만성 피로 해소와 장 건강을 위해 1년 동안 꾸준히 챙겨 먹은 그녀만의 하얀 당근 밥상. 하얀 당근 열심히 잘 챙겨 먹고 장 건강 잘 지켜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하얀 당근. 하지만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주의하고 일반인 역시 하루 2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20년 넘게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애 씨. 점심 장사 전 부족한 재료를 채우느라 바쁜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근육통은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시간 되면 피곤하고 하기 싫을 만큼 이렇게 몸살 날 것처럼. 피로감이 몰려올 때마다 쉬고 싶지만 혼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손을 놀릴 수 없는 형애 씨. 얼굴엔 땀 범벅인데요. 손님 없는 틈에 잠깐 엉덩이를 붙이는데 이번엔 두통이 문제입니다. 요즘 들어 더 잦아진 두통 때문에 괴로운데요. 두통약을 챙겨 먹어보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심지어 허리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듯한데 조금 이제 피곤하다 싶으면 영락없이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피로감으로 인해 10번 넘게 재발된 대상포진. 한 이틀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영락없이 수포가 생기고 통증이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엄청 아프고 만사가 귀찮게 아주 피곤하다는 그런 게
증세가 와요 그게.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대상포진. 반복된 피로감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병하는데 피로 누적을 계속 방치할 경우 대상포진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피로와 싸우고 있는 형혜 씨. 이럴 때 찾는 건 비타민 음료인데요. 피곤할 때마다 비타민 음료를 사서 마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피로가 풀리진 않아요. 계속 그냥 피곤해요. 누적된 피로와 대상포진으로 괴로운 김형혜 씨. 피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도전자. 알람 소리에 몸을 뒤척이는 문지은 씨입니다. 일어나나 싶더니 그대로 다시 잠들어 버리는데 10분 후 또다시 울리는 알람. 피로감에 지친 몸을 겨우 일으켜보지만 쉬이 잠에서 깨질 못합니다.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 겨우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복 혈당 체크. 지은 씨의 공복 혈당은 기준 씨의 2배가 넘는 상태. 제가 7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200이 넘고 어쩔 때는 300이 넘어서 걱정이 많아요. 지인과 함께 운동에 나선 지은 씨. 비도 이렇게 오는데 무슨 운동을 하라 그래. 아유. 언니 맨날 늦게 일어나고 피곤해하고 아니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몸은 천근만근. 아유 언니 빨리 와. 아우 힘들어. 아유. 힘을 내봐. 빨리 아우, 좀 와. 다시 나 지났어야. 에리나. 왜? 몰라. 괜찮아? 여기 지났어 여기. 언니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자주 다리에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해진 지은 씨. 결국 집으로 향하는데요. 피로가 안 풀릴 때마다 찾는 건 인스턴트 커피. 하지만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는데 게다가 과일을 좋아하는 지은 씨. 많은 사람들이 과일에 있는 비타민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일 속 당분 섭취는 오히려 인슐린 분비를 늘려 체내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리고 과잉 포도당은 당 독소를 생성해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 매일 시달리고 있어요. 고지혈 있죠. 당뇨 있죠. 대장 질환 있죠. 이러다가 큰 병이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피로감과 당뇨병으로 힘든 문지은 씨. 누적된 피로감으로 일상이 괴롭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두 사람. 병원을 찾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 상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먼저 형혜 씨의 결과는 어떨까? 만성 피로 검사를 해봤더니 76점 이상이면 우리가 만성 피로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83점이 나왔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많아요. 형혜 씨의 점수는 83점으로 심한 만성 피로 상태였습니다. 만성 피로는 뭐냐면 자기는 뭐 큰 병이 없는데 지금 어머니처럼 포진도 잘 생기고 맨날 피로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는 걸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검사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검사했는데 이게 지금 교감신경하고 도교감신경이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가 많이 올라가고 하나가 떨어지고. 어머니는 빨간 거 하나, 둘, 셋, 5배나 올라. 뭐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고 예민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활성산소를 증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302였는데 426이니까 1.5배 이상 늘어나 있었고. 그렇다면 혈액 상태는 어떨까? 저게 생혈액 검사에 적혈구인데 저게 동그래야 되는데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 저게 안 좋은 겁니다. 동글동글해야 적혈구가 산소하고 영양분을 잘 옮기고요. 이렇게 되면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뭐 당도 올라갈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무서운 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형혜 씨, 티아민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도 낮고 피로 물질로 불리우는 젖산은 기준치 내에서도 높은 편이었는데 한편 문지은 씨는 어떨까? 우리가 만성 피로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76점이 넘게 되면은 우리가 만성 피로라고 부릅니다. 근데만 86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은 씨의 점수는 86점으로 심각한 만성 피로 상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게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525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거고. 생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적혈구인데 하나씩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붙었어요, 더 높아. 그러니까 저기 엄청 붙은 거는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 근데 저기 끈끈하게 되면 제가 뭘 움직이냐면 산소하고 영양소로 움직이거든. 이 산소가 영양소가 세포에 못 가니까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지은 씨, 티아민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도 낮고 젖산 역시 정상 범위 내에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의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잠을 자도요,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정신적이나 육체적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만성피로 증후군 혹은 근육통성 뇌척소염으로 진단되는 질병입니다. 50대 이상의 중년이 더 취약한 만성 피로.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만성 피로에 더욱 취약한데요. 질병의 도화선, 벗어나기 힘든 만성 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 몸의 티아민을 활성화해야 하는데요. 티아민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을 뿐더러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섭취를 해도 배출되는 양이 많습니다. 수용성 성분인 티아민은 체외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 생체 이용률과 지속력이 높지 않은데요. 우리가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체내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벤포티아민을 외부로부터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벤포티아민은 지용성 성분으로 체내 세포막과 잘 융화되어 체내 흡수가 빨라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벤포티아민 섭취 시 생체 이용률이 약 9.3배 높고 몸에 빠르게 흡수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성 피로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벤포티아민 섭취 시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인 심장과 간 조직에서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한 14일의 도전, 그 미션은 대상포진만 10번 넘게 재발한 김형애 씨. 일하는 중간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와 벤포티아민 섭취를 하기로 했고, 당뇨병과 수면 부족인 문지은 씨. 충분한 수면과 항산화 식단을 하며 벤포티아민 섭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14일의 도전 스타트!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김형애 도전자.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마시는 물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갈증이 날 때마다 피로 해소와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 레몬수를 마신답니다. 제가 전에는 피곤할 때는 비타민 음료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피곤이 풀리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이 레몬수를 만들어 갖고 자주 마셔보니까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맛도 상큼하니 먹을만 괜찮아요. 비타민 음료 대신 오이 레몬수를 마시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매일 가게 일에 매여있던 김형애 도전자. 피곤할 땐 늘 앉아서 쉬기만 했는데 요즘은 1시간에 한 번 바깥 공기를 쐬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백회혈, 태양혈을 누르며 지압을 하는데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피로 관리를 하면서 또 하나 챙기는 것이 있었으니 이게 벤포티아민인데요. 피로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도전 6일차. 식습관 개선에 돌입을 했는데요. 도전 전 바쁘단 핑계로 한 끼를 대충 때우거나 건너뛸 때가 많았던 김형애 도전자. 지금은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매 끼니 녹색 채소도 빼놓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그 다음에 왼발. 하나, 둘, 셋, 넷. 생각보다 어려워. 어려워?
몸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지인과 함께 운동을 하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스텝으로 숨겨왔던 라인 댄스 실력 대방출. 운동 후에는 빼놓지 않는 이것. 친구야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뭐야? 벤포테아민이야. 내가 요즘 이거 먹고 있는 거야.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 자기 너 좀 얼굴이 되게 활기차 보여. 그래? 응. 이걸 좀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몸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 피로감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 그래? 한편 문지은 씨의 일상은 어떨까? 오늘도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그런데 알람이 울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일어납니다. 요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알람 소리도 한 번에 듣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니까 몸도 많이 편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도전 9일차.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신경을 쓴 건 식습관 개선인데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과일을 포기 못했는데 당이 피로를 가속시킨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도전 전 당이 많은 과일 위주로 식사했던 지은 씨. 현재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고 과일 섭취량도 줄였습니다. 사과도 당이 많은데 땅콩버터를 올려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는다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맛있게 즐깁니다. 도전 12일차. 체력이 조금 회복되면서 운동도 시작했는데요. 내려갈 때 아랫배다 힘을 줘야 돼. 우와, 이거 전신 운동되네. 컨디션에 맞춰 운동을 늘리고 있답니다. 애들아, 저거 좀 줘봐봐. 이거? 응. 이게 뭔데? 이거 벤포티암이라고 하는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도 먹고 있거든? 너도 하나 먹어봐. 아, 그래? 응. 먹어보자. 피로 개선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언니 이거 먹어보니까 어때? 피곤함이 덜한 것 같고 몸에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함을 느껴. 혈당도 좀 안정된 느낌이야. 벤포티아민 섭취 시 포도당을 감소시키며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요. 당뇨병 발병을 지연시키며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4일 동안 컨디션에 맞는 운동과 항산화 식단 그리고 벤포티아민 섭취를 병행한 도전단. 그렇게 도전 종료! 14일의 도전을 통해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 정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형혜 씨의 결과는 어떨까? 만성 피로 검사도 83점에서 68점으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그만큼 없어진 겁니다. 덜 피곤하죠. 아주 그만큼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피 검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전에보다 활성산소가 줄었어요. 활성산소가 줄면 그만큼 피가 깨끗해지고 몸에 독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혈액 상태는 어떨까? 이게 지금 적혈구거든요. 일단 엄청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잘 다닌다는 거는 피가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이 많이 맑아졌다는 의미예요. 피로 물질인 젖산이 감소해 만성 피로가 개선되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은 씨의 결과는 어떨까? 만성 피로 검사를 봤더니 저번에 86점이었는데 75점까지 떨어졌어요. 축하드리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다시가 애프터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활성산소가 또 많이 없어지게 되면 당뇨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상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진짜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하나씩 잘 다닌다는 거는 피가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이 많이 맑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 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잘하신 겁니다.
활성산소가 줄고 젖산 수치가 감소했으며 만성 피로가 개선됐습니다. 두 도전자 모두 만성 피로도 점수와 젖산, 티아민 수치 등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14일에 도전하면서 만성 피로 회복을 돕는 항산화 식단, 생활습관 교정,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벤퍼티아민 섭취를 병행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또 벤퍼티아민도 열심히 챙겨 먹었더니 오늘 결과가 많이 좋으네요. 오늘 결과 토대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